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새벽 3시 50분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간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고 있느라 방송을 다소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목에 써놓은 대로 미국 국채금리 6%대 폭등 이런 것들이 큰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물론 FOMC 회의에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뭐 7.25%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말을 해서 어제 반등을 했지만 역시나 펀더멘탈 자체가 현재 하락세이고 그리고 현재 뭐 많은 악재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 전승절에 대한 이슈도 지금 현재는 좀 쏙 들어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역시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식 토론방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휴장일에 FOMC 회의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내일 휴장일이란 말은 5월 5일이죠. 어린이날. 기간 외국인 양매도세라 하락장이다. 그래서 장초에 샀던 것들 다 정리했고 저는 보유 종목이 없다. 실적 발표 난 것들도 이제 조정이 시작될 수 있으니 비중 축소해야 되고 금요일도 관망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저는 종가 베팅 안 한단 말까지도 했었죠. 저는 이제 최근에 2월, 3월은 거의 매일 종가 베팅을 했었고 종가 베팅 한 것들 대부분 다 큰 수익이 났었죠. 근데 이날은 제가 종가 베팅 안 하겠다. 왜냐면 휴장일인 것, 그 주식 스터디 1강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휴장일 자체가 악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특히나 스케줄 매매도 설명을 드렸는데 FOMC 회의나 뭐 이런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을 때는 절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뭐 대응을 하셨다면 현재 보유 종목이 없어야 되는 게 맞다. 다만 제가 이 오늘 방송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와 매매는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유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데이 트레이딩 또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종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1월부터 두 가지 전략을 같이 하고 있죠. 중장기 계좌가 따로 있고 또 매매하는 단타 계좌가 있고 제가 이제 보통 공개하는 것들은 당연히 매매하는 단타 계좌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가에 산 거를 그 다음날 팔거나 그날 아침에 산 걸 점심 때 팔거나 오후에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1월장부터는 하락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한 제가 100번 정도는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략대로 했으면 현재죠. 5월 6일 보유 종목이 없거나 또는 10% 이하로 물렸어야 된다. 설사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20선 매매, 5일선 매매만 지켰더라면 당연히 10% 이상의 손실이 날 리가 없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내가 그 이상의 수익이 났다. 아니,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1월 달 이전의 거는 물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월 달부터 폭락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하지만 1월 이후 2월부터 내가 투자한 것들이 큰 손실이 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재테크를 다 하고 있죠. 뭐 경매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창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사실 재테크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엔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내가 가진 패턴, 실수하는 패턴들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뭐 작년에도 사실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저도 실패할 때가 있었겠죠. 물렸을 때도 있고 특히나 장중 매매 때 물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10시에서부터 3시까지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수죠, 매수.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최근에는 물리는 종목이 정말 한 달에 한두 개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4월 28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세가 끝났다고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죠. 사료, 식량, 화장품주 이런 것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했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수요일은 빼고요. 월요일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특히나 화장품주는 제가 금요일 날 마스크 벗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당연히 반등은 리오프닝주로 편성이 되면 할 수는 있는데 바닥이 있어야 되고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도 새벽 방송에서도 분명히 사료주, 식량주, 화장품주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도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일제당 뭐 이런 식량주 다 폭락을 했고 아모레퍼시픽, 뭐 클리오, 이치환불, 토니모리 물론 이런 종목들은 이미 제가 3월달, 4월달 재테크 강의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큰 시세를 내고 3, 40%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냈을 분들은 장 초반에 좀 들어갔던 분들 3월 초나 4월 초에 들어갔던 분들은 최소한 20, 30% 정도는 수익을 내고 나왔을 자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매매를 상당히 잘못한 것이다. 이런 종목은 당연히 테마주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아닌 매매의 대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요일 날 최고가 찍고 이렇게 벌써 한 40% 가까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죠. 이치환불 토니모리도 같이 움직이는 테마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시세를 무시하고 매수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있었다면 내가는 좀 시세에 대해서 또는 종목 공부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흐름을 좀 잇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시간 제가 좀 전에 캡처를 한 건데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보통은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성장주들이 하락하고 그래도 가치주들은 좀 버티기 마련인데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도 이렇게 모두 폭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최근에 강했었던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수혜주죠. 이쪽도 모두 폭락을 하고 있고요. 항공주, 리오프닝주도 폭락,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폭락, 엔디비아 같은 반도체주도 폭락, 뭐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나 이런 것들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폭락이 있은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은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내가 굳이 신규 매수를 해야겠다 라면은 사실은 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또 월요일, 화요일, 주말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매수를 한다면 뭐 종가 매수하는 정도 그 정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물리거나 손실을 겪거나 이로새 같은 장에 힘들어한다는 이유는 테마주하고 실적주를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매매와 투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제가 그래서 주식 스터디 1강에서 테마주와 실적주 구분, 매매와 투자의 구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종목 한두 종목, 급등주 한두 종목을 봐서 그게 절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는 없죠. 어쨌든 내가 이 유튜버의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수익을 내는지 과정들 그리고 원칙을 세우는 것들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도 취사선별을 해야죠. 나한테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것들은 당연히 배척을 해야겠죠.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MTS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눌러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MTS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왜 이런 걸 도대체 정보를 제공하는지 도대체 기간 매수, 뭐 52주 신고가 이런 지표들을 왜 제공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 기능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용어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도 굉장히 여러 번 드렸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매매와 투자, 테마주와 실적주. 근데도 이제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월 재테크 강의 때도 뭐 대부분 다 체크했던 종목들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죠. 보시면은 뭐 일성건설, 이스타코, 동신건설, 대동기업 이번에 상한가가 나온 TIM이라든지 사료주 이런 쪽들도 다 정리를 해드렸지만 반면에 뭐 심택이라든지 뭐 이런 뭐 PCB 쪽 또는 배터리,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분명히 테마주와 실적주는 구별해서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해야지 그런 것들을 혼동해서 하다간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장이다. 우리가 지금 2020년, 21년 같은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상승장이나 횡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분들만 수익을 낼 수 있고 실력이 부족한 분들은 굉장히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재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에도 상한가 종목이 여러 종목, 피 종목들 중에 나오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목요일은 뭐 어쨌든 그런 계속성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뭐 종가 매매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FOMC가 사실 굉장히 큰 이벤트죠. 큰 이벤트인데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섣불리게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들 종가 매수를 안 했었기를 바라고 있고요. 당연히 내일은 시초가 굉장히 큰 폭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많은 손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와 투자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제가 국채금리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국채금리를 추종하는 세배 펀드. 여기도 보시면 ETF 상품인데 펀드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은 제가 그 3월 말 정도에 이 종목을 좀, 이 ETF를 좀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오늘도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9.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제가 4월 6일에 유무상증자 결정 나고 나서 새벽에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리 유상증자가 섞여 있다고 하고 6월 말이라고 해도 분명히 호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물론 뭐 다소 조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무상 공시 이후로, 공시 방송 이후로는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의 개념이 되겠죠. 매매보다는 투자. 그래서 뭐 그 대신에 고점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절하게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조정이 올 때는 더 사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들은 투자의 대상으로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대덕전자를 이쪽에 PCB 쪽에 대장주로 말씀드렸었고, 물론 뭐 BH나 해성 TS나 최근에 큰 시세를 낸 것들도 많았고요.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BH가 그나마 지금 현재는 정배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하다라는 말씀을 화요일 날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심텍보다는 대덕전자를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화요일에 좀 드렸었고요. 근데 심텍 같은 경우도 제가 심텍 사례를 정말 여러 번 드렸지만, 분명히 봐야 될 거는 심텍이 좋은 기업이고 실적이 잘 나왔고 이게 중요하다기보단 현재 조정 없이 올라왔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금 아랫단에 보면은 지금 2021년 4월 달부터 3개월간 조정을 받은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개월간 조정을 받은 것들, 조정 폭도 상당히 큰 편이죠. 30%까지 빠진 적도 있었고 2개월 동안 15%가 빠진 적도 있었고요. 근데 현재 상황은 1.5개월 동안 약 한 20% 정도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간 조정은 좀 부족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하나의 공통점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가진 종목들이나 내가 보유했었던 종목들, 내가 매매해서 수익을 잘 냈던 종목들은 패턴을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심텍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죠? 매번 실적 시즌 다가와서 이제 최고가, 신고가를 갱신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실적 시즌이 보통 이제 4분기로 나뉘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당연히 1, 2, 3월의 실적은 4월 한 중순부터 당연히 그때부터 실적 시즌 시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8월, 11월, 2월 이런 식으로 약 3, 4개월 정도를 조정 폭을 더 가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올해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조정이 별로 없었어요. 보시면은 2월에도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20선 이탈하지 않고 3월 달에 다시 최고가가 나왔죠. 58,300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무리해서 2달 연속으로 신고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과의 패턴과 좀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전에는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한 후에는 두세 달 쉬어주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개월 동안 조정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텍을 매매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당연히 20선 이탈했으면 팔았어야 되고 당연히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가치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다면 당연히 더 사야죠. 그래서 당연히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고 현금 확보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더 빠지면 기다렸다가 그때 뭐 샀다가 뭐 당연히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또 7월 달 정도가 되면은 그때 또 매도를 하는, 뭐 신고가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증설도 있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매매와 투자는 다르고 테마주와 실적주는 다르다.
이 개념을 분명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물론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어이없는 악재가 발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이 좋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도 그래도 동진 세미캠 얘기를 좀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 수요일 장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특히나 이제 기간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동진 세미캠이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갑자기 이제 돌발 악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내가 가치 투자자의 입장이었으면은 당연히 추가 매수를 했어야죠.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고, 왜냐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매매의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그 오스템 임플란트 악재가 발생했을 땐 당연히 매도를 했어야죠.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진 종목들을 분명히 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실적주인지 테마주인지, 그 다음에 이 테마주나 실적주를 매매 대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고 있는지, 그 뭐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아니면 투자의 관점으로 모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내가 절대 이런 장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주를 제가 좋게 봤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1월 달, 2월 달에 좀 아무래도 연초에 수주가 좀 많이 나온 경향이 있고, 이 종목들은 테마주의 성향도 있지만 실적주의 성향도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것도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나머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도 매년 실적을 굉장히 뭐 민간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방산이라든지 같이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아랫단에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뭐 스페코 빅텍 이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말씀도 항상 방송에서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산을 한다고 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나 LG 넥스원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나는 시적주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급등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뭐 하루에 한 2% 정도 상승하면 아 많이 상승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10%가 하락을 해도 내가 테마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뭐 매매든 투자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료, 식량,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뭐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설명드렸던 UAM이라든지 사료, 음식료 이런 것들은 뭐 볼 것도 없이 다 100% 테마주들이죠. 뭐 여기에서 실적주라고 하면은 뭐 대형주 정도가 되겠죠. 아모레퍼시티나 LG생활건강 뭐 이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실적이 다들 형편이 없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테마주와 실적주는 구별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이제 주식 스터디, 어쨌든 6월 달에도 평일반도 열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는 제외하고 빠르게 지표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상승 종목 살펴보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그래도 매일 해야 되니까 상승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는 아무리 장이 좋지 않아도 확인은 해야 됩니다. 확진자도 4만 명대로 큰 의미 없고, 보시면은 다우존스 3.14% 하락, 나스닥이 현시간 5.6% 하락.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폭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코스피, 코스닥이 오후에 살짝 반등을 한다고 해도 저는 매수하면 안 된다. 그 페이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기간 매수에 조금 들어왔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예 내일은 아예 매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는 종가 매수 정도 또는 월요일 흐름까지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장초에는 좀 보합세였다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채금리 6.1% 상승, 환율도 계속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대부분의 지표는 모두 안 좋습니다. 특히나 환율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약이라도 뭐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흐름을 좀 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 빅스 지수는 여전히 30포인트 유지하고 있고, 유가도 좀 올랐어요. 유가도 좀 올랐고, 옥수수, 뭐 대두 가격 소폭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은 오히려 좀 하락한 것도 좀 있네요. 배터리에 좀 영향을 주는 니켈은 소폭 하락을 했고, 보시면 현 시간 좀 실시간으로 살펴보면 원유, 천연가스, 건연가스, 뭐 석탄, 뭐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반등은 좀 하겠죠. 뭐 석탄은 아무래도 GS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대성에너지,
SH 에너지 뭐 이런 곳들 좀 그래도 월요일에 좀 반등을 금요일에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주들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내일은 장초에는 그나마 좀 단타를 하시는 분, 단타를 좀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뭐 이런 쪽 SH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GS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간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지선이 좀 있었는데 그걸 이탈하고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볼만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5G 관련된 재료는 단기 재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엔 뭐 다시 월요일 날 하락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나마 뭐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텍 방산 관련된 주, 그다음에 뭐 UAM 관련된 주 복구,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 그러니까 테마가 좀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좀 볼만하고, 그다음에 기산텔레콤도 UAM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서진 오토모티브, 에코플라스틱 모회사죠. 그래서 전장으로 좀 상승을 했고, 웅진도 하나솔루션에서 웅진에너지 M&A 좀 이슈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을 했고, 오히려 이럴 때는 섹터보다는 지금 M&A 같은 개별 재료 같은 경우 좀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을 체크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금요일에 철강주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금요일이 아니죠.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철강주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일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대 상승을 했고, PJ 메탈도 약 7%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 도저히 목이 낫지 않아서 이게 상당히 환절기라서 그런가 상당히 오래 가네요. 한 2달 내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은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시장에 대한 대응, 하락장에 대한 대응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목 한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종목을 유추하게 된 어떤 방식으로 좀 유추하는지 이 사람이, 그리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투자 마인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특히나 지금같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한 현금화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하여튼 좀 어려운 장이긴 한데 그래도 분명히 저는 하락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